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비유동부채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즉 기말 시점으로 1년 이후에나 있죠, 갚아야 될 채무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장기 붙은 거 있죠. 부채 중에 장기 붙은 거랑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사채 이런 거 있습니다. 사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장기차입금 뭐 넘어갑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배워야 돼요. 퇴직금에 대한 얘기예요. 퇴직금을 직원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출의 시기가 불확실하죠. 왜? 내가 퇴직한다고 이제 언제 사표를 던질지 모르죠. 하지만 올해 퇴직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쌓아가지고 있죠. 미래를 대비하는 충당부채를 좀 배워야 돼요. 대충. 이 대충만 보더라도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보더라도 그 기업이 종업원한테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은 정상적이라면 늘어나요. 이 금액이 많다, 계속 늘어난다고 당연한 거예요. 종업원이 일하면서 계속 퇴직금은 누적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급격하게 변화하면요, 그 기업은 뭐예요? 엄청난 인력 구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퇴충을 뭉개가지고 줬다는 말은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는요, 이 금액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것도 있죠. 우리가 그 회사의 정보를 보고 고용 구조랄지 있죠, 안정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말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만들어서 보여지는 정보의 의미를 알아야지 다른 회사의 정보를 보고 내가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충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퇴직금. 요새 같으면 더 관계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퇴직연금에 관한 얘기죠. 퇴직연금, 우리 회사 가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뭐예요? 퇴직할 때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에 따른 있죠, 우리 퇴직금의 연금의 불이백을, 연금에 불입한다는 말은 기업의 자원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얘기 조금 해봐야 돼요. 그죠? 퇴직금에 관계된 거.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채. 앞에 회사채라고 붙여야 돼요.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요, 지방채.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채권은요, 공채. 그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요, 회사채라고 하는데 보통 회자를 빼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말하는 사채의 의미는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불법 사채를 쓴다, 그때 사채가 아닙니다. 그때 불법 사채를 쓴다고 했을 때 사채는요, 개인적인 있죠, 사인간의 채권, 여기 사자가 회사가 아니거든요. 개인 사자고요. 그죠? 개인 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불법 사채를 쓴다 이 말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회계학에서 말하는 사채는요, 그런 거 아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사채.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모형은 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유입하는 모형이죠.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돈을 유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채의 발행 기한이, 최저 발행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돈을 발행했다고 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유입했죠. 그럼 만기가 최저한이 3년이라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돈을 갚아야 될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뒤에나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속성상 뭐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사채가 아니죠, 발행한 시점에. 그러니까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보는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통상적인 사채 발행 연한은 5년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채 유통기간은요, 발행기한은 5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뭐야? 1년 내에 갚아야 될 게 아니죠? 부채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내에 주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 줄지 모르죠. 언제 내가 이걸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속성상 뭐야? 1년 내에 주는 걸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장기 붙은 거 있죠, 장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 어떤 수준에서 나온 줄 아세요? 다음 중 계정의 분류가 다른 것. 장기차입급, 퇴직급의 충당부채, 사채,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나온다고. 어제 배웠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예전에 장기차입금이었는데 지금 유동성이 도래한 그죠? 부채라는 걸로 유동성 대체 계정이잖아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는 유동부채, 나머지는요. 비유동부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구분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세무 2급에 대한 얘기예요. 세무 2급이라서 요 얘기를 합니다. 회계 1급은 나오지도 않아요. 세무 2급에서는 부채 이론 문제를 내면 얘를 내요. 부채 중에서 이론 문제를 내겠다면 요 토픽을 내요. 세무 2급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데요. 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발 부채하고요. 우발 자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발적이란 말은 뭐냐면 잠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재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부채가 될 듯 말 듯 하는 거야. 이게 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가 소송 사건에 있죠. 휘말린 거예요. 근데 기말현재 아직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기말현재. 흐름을 보니. 그럼 얘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내가 1억 원을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으로. 그죠?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주 돈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뭔가 부채가 될 듯 말 듯 해 보이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돈이 될 듯 말 듯한 이런 애매한 부채와 자산을 회계 정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토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발 자산, 우발 부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무 2급 때문에 합니다. 자, 우발 부채는 뭐야? 부채죠. 뭔가 내가 돈이 나갈 듯 말 듯. 그죠? 잘 모르겠다. 미래 지출이 불확실하다. 이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발부채 중에 요건이 되면, 우발부채 중에 요건이 되면, 요건이 되는 거 있죠. 요건이 되면, 요거는 뭐예요? 충당부채로 부채를 잡아요. 요건이 되는 것만 요것만 부채를 잡습니다.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있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으면 안 돼요.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볼게요. 퇴직금은 기업이 직원들이 보통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근로기준법에. 그러면 반대로 보면 1년 미만인 자는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업은 1년 미만으로 있죠.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회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년 미만은 안 준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그렇게 온정주의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 줘요. 법률에 지키면 되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준다 이거죠. 그럼 퇴직금은 미래의 지출이 뭡니까? 지출 가능성이 살짝 높아요? 매우 높아요? 매우 높지. 당연히 직원들 퇴직할 때 퇴직금 다 받지. 안 주면 난리 치는데 그죠? 그리고 높죠 그죠? 매우 높죠? 돈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만 할 수 있다라면 충당부채를 잡습니다.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탄생된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인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일시퇴직 기준이 일반적인데요. 직원들이 연말 현재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1년 이상 여기 회사에 근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쪽은 1년 미만, 이쪽은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6분이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급여 받아요 하니까 급여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오늘 현재, 기말 현재 다 퇴직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설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뭐야? 오늘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계산하는 거야, 다. 다 계산한 만큼이 그 연말 시점에 회사가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할 부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당부채를 딱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시퇴직 기준에 의한 있죠. 금액을 퇴직금 추객이라고 해요.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퇴직금 추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딱 부여해서 뭡니까? 충당부채를, 이 요건이 뭐예요? 두 개가. 요 요건에요. 자본의 유출 가능성에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면 뭐예요? 충당부채로 부채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요건이 약간 삐뚤어지는 거 있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든지, 아니면 뭐야, 뜨뜻미건하든지, 될지 말지, 살짝 높든지, 이렇게 하면 주석에다가 공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그룹이 주석 공시잖아요. 이렇게. 요 그룹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주석 공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그죠? 요만큼이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잖아요. 주석으로. 공시되고, 예, 그죠? 유출 가능성이 그진 없다면요. 아예 뭐예요? 정보 주석조차도 뭐예요?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발자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충당부채가 부채고, 우발부채라는 거는 뭐예요? 부채가 아닙니다. 예,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발자산 한번 볼게요. 우발자산은 똑같이 있죠. 자산이 될 듯 말 듯 해 보이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건 돈이 돼야 되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더라도 뭐야? 자, 그저 자산 잡지 않습니다. 즉 우발자산은 뭐야?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 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자산답지 않는다,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웃기죠? 부채는 요건이 되면 잡고 자산은 뭐야? 안 잡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보수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는 건데요. 이론적 근거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이거예요. 위험한 얘기는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들뜰 수 있는 있죠. 이 자산은요,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억제하는 있죠. 오랜 실용적 관습 때문에 나타나는 있죠. 회계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야, 우발자산은 어떠한 경우로 자산이 안 돼. 그거 알고, 우발부채는요, 요건 저 두 개만 되면 충당부채가 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발자산은 잠재적 자산으로서 해당 금액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되죠, 그죠? 이런 형태의 이론 문제가 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92에 있죠. 세무 2급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하지만 우발자산은 자산을 인식한다면 무슨 말도 안 되겠죠. 되겠죠? 네, 1번이 잘못됐고요. 자,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는 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아예 기록 안 하지만 약간 높으면 뭐예요? 살짝 높구나, 이렇게 하면요. 요 얘기가, 요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건 주석에 적으라, 이 말이죠.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잡는 거고, 살짝 주석으로 기재하고, 충당부채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죠. 매우 높다는 말이에요. 자, 해당 충당부채는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되죠.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다 모르더라도 여기 1번을 가지고 뭐야, 논점이 되니까 맞추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뭐야? 바로 그죠? 뒷꽁무니가 뭐야? 충당부채라고 이름 붙어 있어. 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떤 건지 개념만 좀 이해할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계 처리하는 거는 기존에 퇴직금 지급 분계 정도 나오고요. 설정하는 거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대손 충당과 똑같으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충당부채의 정의가 볼게요.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요건에 만족하면 충당부채를 잡는다 이거죠. 첫 번째가 부채의 정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부채라는 거는 미래 유출 가능성이 높죠, 그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그죠? 기본 요건 요거잖아요, 충당부채 두 개. 그 첫 번째는 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부채의 기본적인 정의,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채의 정의에 충족하면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했을 때 뭐야?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이 발생했죠? 1년, 회사가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하죠? 근데 지금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일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올해 있죠.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비용 올해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돈을 바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채로 잡아야 되죠. 미래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있죠. 150원을 퇴직금 줬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손 났을 때 충당금 끌어서 쓰죠. 비용 부족한 비용 처리하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끌어 쓰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퇴직급여라고 있죠.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대손 충당금에 있죠. 설정과 대손액이랑 동일한 있죠. 모형을 여러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설정, 퇴직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월 1일 사업 시작.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남아있는 전 임직원 중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급여에 1년 근무했으니까 딱 곱하니까 뭐야? 퇴직금을 그 시점에 지급해야 될 추객이 나오죠. 일시 퇴직 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요거는 지금 주는 건 아니지만 뭐야? 미래에 언제 줄지 모르죠. 하지만 비용이 올해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 증가, 부채 증가예요. 퇴직급여, 부채, 그 비용 증가, 부채 증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죠? 퇴직급여,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합니다. 자, 1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속 근무함에 따라 가지고 뭐야? 퇴직금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250이라 가정할게요. 얼마 쌓았습니까? 이미 100만 원 쌓았지 않습니까? 아직 퇴직 안 하고 있죠. 그죠?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모든 직원의 퇴직금이 250. 그죠? 250인데 단기에 있죠. 100을 이미 쌓았잖아요. 100을. 단기에 일해가지고 퇴직금이 늘어난 금액은 보충법이죠. 얼마? 150 되겠습니까? 150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충을 또 잡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러면 위에 100만 원이랑 밑에 150을 합하면요. 25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뭐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퇴사 안 하고 계속 늘어나면요. 있으면 퇴직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지사다. 이렇게. 자,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그러니까 뭐 250을 쌓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잔액이 250이죠.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그죠? 회사 퇴직했다 할게요. 퇴직금. 이거 뭐 날짜는 무시하고 퇴직금을 잔액이 250이 있는데, 190을, 그죠? 회사 직원이 하면서 퇴직금을 190을 지급한 경우랑 280을 지급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쌓은 게 얼마죠? 250이죠. 그죠? 그런데 190을 지급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급한 거죠. 충분히 잔액이 끌어다 쓸 수 있죠. 그러면 현금 나가고 뭐예요? 잔액 남은 대충을 끌어다 쓴대요. 그런데 얘 같으면 어떻게 돼요? 280이면. 지금 쌓았던 거는 뭐야? 250이고 지급한 거는 280이죠. 끌어서 봐요. 먼저. 250 네팅해서 상계하고 부족분이 30 있잖아요. 3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요 회계 처리를 요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를 그냥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바꿔놓을게요. 2022년. 자, 여기 좀 바꿔놓으세요. 여기 2023년이라 하면 좀 좋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밑에도 2023년. 그럼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에서 그죠? 3, 4연도에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텔링이 되겠네요. 이 날짜만 3자로 좀 바꿔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 낼까요? 둘 중에. 여러분 출제자라면. 당연히 두 번째를 낼라 하겠지. 그죠? 잔액이 부족해서 끌어쓰고 비용 처리하는 걸 물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현실 모형이고요. 경우 1이 현실 모형입니다. 여기 원천징수인데요. 요거 부분이 경우 1이 현실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현실 모형. 여러분 회사에서 나타나는 있죠. 회계처리 현실적인 모형이 1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번은요. 내가 너무나도 있죠. 막, 그죠. 이거 두 개를 물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원천징수도 물어보고, 퇴직금 지급도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 두 번째를 억지 추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요. 1번의 경우가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면 일반적인 회계 처리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똑같아요. 지금 잔액이 250 있다고 가정하고 대충이 190 중 뭐예요? 지급해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뭐예요? 우리 소득이 있을 때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10만 원 띄워줬다고 하면 그럼 10만 원 예수금이잖아요. 그럼 얼마만 주면 돼요? 180만 원 주면 되잖아요. 10만 원 예수금 되고, 그죠? 이거 먼저 그렇습니다. 자, 250, 280 지급했다 해볼까요? 대충이 얼마 있어요? 250 있죠? 끌어서 쓰고 부족하니까 비용 처리했죠? 근데 얼마를 원천징수했어요? 280 중에서 20을 원천징수했다면 260만 줬을 거 아니에요. 20을 예수금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가 일반적인 여러분의 회사에서 해야 될 회계 처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